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일반전표는 당연히 분계가 제일 중요하죠. 분계를 잘 해야 할 수 있지요. 그죠? 분계를 합니다. 분계를 입력하면서 그냥 바로 사실 분계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되죠. 그죠? 분계에 좀 자신 있으면 굳이 분계 쓰지 말고 바로바로 입력하세요. 근데 일단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숙달됐으면 분계 쓰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아예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래도 안 쓰면 또 불안하니까 일단 분계를 하죠. 1번부터 현금 잔고 확인했더니 장부 잔액보다 실제가 10만원이 더 적대요. 없어졌죠. 원인은 모르겠어요. 일단 돈이 없어졌으니까 돈이 나갔죠. 나가면 대변 101 썼으면 현금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죠? 금액은 10만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 차변에 현금을 저 원인은 모르니까 이때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놓고 원인 판명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합니다. 그죠? 2번 거래처 푸른 상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이 회수되면서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2% 깎아줬대요. 그 할인이죠. 이건 애누리가 아니라 할인입니다. 대금 보통 예금 들어왔대요. 어쨌든 외상값을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감소 대변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푸른 그죠? 그 다음 2% 깎아줬습니다. 그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하죠. 물론 상품 매출 할인이니까 나중에 그 실기 들어가 보면 상품 매출 할인이고 상품에 관련된 걸 찾아야 돼요. 그 상품 매출 할인 2%면 이게 200이니까 외상값이 200이니까 그거 2%면 4만원이 되겠죠. 4만원. 그럼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103 보통 예금이 됩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뜨죠. 196 안 써도 됩니다. 3번 미래상사의 판매용 화장품을 매입. 상품이죠. 판매용이니까 상품입니다. 매입하고 7월달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달 후에. 근데 계약금이 얼마가 안 나와있네. 요런게 시간 뺏기죠. 그죠? 시간 뺏기. 자, 확인해야 됩니다. 7월 30일 가요. 7월 30일 메인 화면 가서 일반전표 열고요. 일반전표를 열어서 0730 치면 여기 계약금 준 거 미래에 대한 계약금 20만원인 거 보이죠? 확인했죠? 그럼 갑니다. 확인했으니까 20만원. 이거 메모해야 되겠네. 그죠? 20만원. 저 문제지다 메모 좀 하고요. 문제지다 메모 좀 할게요. 계약금이 얼마였더라? 20만원. 20만원 메모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분개하죠.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들어옵니다. 146 상품 들어옵니다. 금액이 일단은 150이죠. 그리고 계약금 확인했죠. 다시 131번인데 131까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단 선급금. 더 중요한 건 거래처 빠뜨리면 안된다. 미래 빠뜨리면 안돼요. 분개할 때부터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 실수 안합니다. 이게 2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죠. 나중에 주기라는 건 외상이니까 2, 5, 1 외상 매 입금. 여기도 거래처 겁니다. 미래 금액은 자동으로 뜨죠. 130 뜨는 거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회사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급여 한복판 장병지 뭐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770 줬고요. 여기서 세금 43에 43,000원 떼었습니다. 이만큼 지급했죠. 통계로 표시하면 차변의 급여죠. 네, 차변의 급여 801번 급여 이게 770만원 801번이죠 이게. 그 다음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다 254 예, 수, 금으로 처리하죠. 43에 43,000원이니까 47만 3천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103 보통예금이죠. 금액은 쓸 필요 없습니다. 7227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자동으로 뜹니다. 7227 아시겠죠? 자, 분개했죠? 계속 갑니다. 좀 지우고 가야 되겠어요. 지우고 넘어갑니다. 5번부터 5번은 나라은행으로부터 원금 1000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선이자 미리 띄는 거죠. 선이자를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입금됐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기로 하다. 자, 돈을 빌렸으니까 일단은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고 거래는 나라은행이죠. 나라은행 1000만원. 거기서 이자 띄었죠.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문제에 써 있었죠. 이자
비용 이렇게 됩니다. 이자 비용이 14만원이에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보통예금. 역시 금액은 입력할 필요 없이 대변 쓰고 차변 쓰면 자동으로 뜹니다. 984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단 참고로요. 물론 회계기급에서 그렇게 나올 리는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 나오잖아요. 근데 때로는 자산, 즉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산으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라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여기 차변에 이자 비용 대신 선급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아직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죠. 이것도 사실은 2급 수준에서는 안 나와야 되고요. 적어도 1급 이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문제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선급 비용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계속 갑니다. 그 다음 6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돕기 위해서 현금을 한국방송보다 KBS 그죠? KBS에 지급했대. 일단 돈 나갔죠? 대변에 현금 100일만 쓰면 현금이죠. 우리는 그죠? 50 차변에 그렇죠. 기부금이죠. 기부금 됐죠? 그 다음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100만원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하고 상계 깠다. 이때 난독증이 있는 거죠. 사실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가 어려워요. 여기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를 깐 거죠.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임차료만 들어와 자꾸 이건 까먹고요. 그게 힘든 겁니다. 임차료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었어요. 사실은 지난달에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썼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썼다가 오늘 도저히 못 주게 돼서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하고 깐 겁니다. 이때 미지급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에 오고요. 차변에 253 미지급금 차변에 옵니다. 거래처를 걸어야죠. 하늘부동산 하늘. 그 다음 대변에 그렇죠. 보증금하고 깠으니까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변으로 깐 겁니다. 임차보증금 까고 미지급금 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임차보증금. 이런 건 자주 만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침착하게 거래입 판료서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8번 영업 후 강유빈 사원이 12월 달에 제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입금했대요. 가지급금 정산했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나오죠. 자, 일단 가지급금이 원래 차변에 있던 건데 대변으로 가겠죠. 대변에 가지급금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없었으면 거래처 입력 생략한다 이런 얘기 없었으면 여기다 거래처를 강유빈인가? 강유빈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쓰지 말래요. 이거 50만원이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이건 뭐 숙박비며 항공비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비교통비라고 쓰면 되고요. 물론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2급은 다 800번대잖아요. 그 다음에 숙박비, 항공료, 택시요금 다 더합니다. 그랬더니 45만원 맞나요? 그럼 나머지를 현금으로 추가로 현금 남아서 입금했죠? 현금 들어왔죠? 나머지 차액 5만원이죠? 5만원 됐죠? 자, 이렇게 분계 다 했으니까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자, 분계에 좀 자신 있으면 분계 굳이 쓰지 말고 바로 입력만 하시랬죠? 자, K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아까 뭐 확인하느라고 7월달 들어왔었는데 다시 나갑시다. ESC에서 09월 치고 날짜는 치지 말고 엔터. 날짜 안 치는 거죠. 자, 26일 갑니다. 26일. 자, 문제가 현금잔고 부족해서 10만원 부족해서 원인 불명 어쨌든 부족한 거 처리하는 거네. 부족하면 돈이 나간 거예요. 대변 현금 방향키로 가는 거죠. 엔터가 아니라 방향키로 가서 10만원. 지금 회차마다 방향키로 가라 엔터 치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5회까지 지금 55회 5회 하고 있죠. 5회까지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계속 엔터 치고 이렇게 무서운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참 무서운 거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회계 2급할 때 고치세요. 나중에 정말 업무상 능력을 좀 발휘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급여라도 더 받고 싶으면 이런 입력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본인의 의지.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이 고칠 때입니다. 아셨죠? 무조건 엔터 막 이렇게 여기 무조건 엔터 막 이렇게 쳐가지고 막 위에 전혀 쓸데없는 키즈 세상 대여 이런 게 오게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셨죠? 엔터. 그 다음 차변 현금과 부족인데 현금 치고 엔터 치면
안 되죠. 현금 찍히니까. 이럴 때는 현금 과까지 찍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과부 이렇게 찍든지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엔터 치면 전혀 쓸데없는 퀴즈 세상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키로 가시라고요. 아셨죠? 실무에서 이러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거 지저분하죠. 이런 사람한테 월급 많이 주겠냐고. 택도 없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8일 가요. 28일 날 거래처 푸른 상사 외상대금 회수 외상값 받았네. 자산감소 대변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푸른 됐죠? 방향키로 갑니다. 그래놓고 금액을 200 줬고요. 그 다음 차변에 뭐였더라? 2% 깎아줬어요. 이게 매출 할인이죠. 이럴 때 매출 찍어도 되고 매출 할까지 찍어도 되죠. 왜냐하면 매출 찍으면 이렇게 여러 개 뜨거든. 할까지 찍으면 그래도 몇 개 안 뜨죠. 그 중에 상품에 대한 거니까 첫 번째 거 이거죠. 그냥 상품 매출 엔터 치면 됩니다. 여기서도 엔터 치는 게 아니라 방향키잖아요. 방향키로 갑니다. 그리고 2%니까 4만원. 맞죠?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 보통 예금 들어왔으니까 103이죠. 됐죠? 금액은 자동 계산. 끝. 그 다음 10월로 가니까 ESC 누르고요. 10 엔터 치고요. 그 다음 날짜가 20날. 자, 문제가 판매용 화장품 매입하고 계약금 20만원 뺀 나머지 계약금 확인했죠 아까. 나머지 1개월 후에 주기로 했다. 상품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들어옵니다. 엔터가 아니라 방향키죠. 방향키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엔터 쳤나 보네. 그죠? 누가 그랬을까요? 치지 말라고 지금 기껏 얘기해놓고, 그죠? 원래 있던 거네. 제가 친 거 아니네요. 넘어가요. 참말로. 상품, 금액은 얼마였죠? 150. 그 다음 대변에 계약금 줬던 게 선급금이었죠. 131이었는데, 선급금 131. 거래처 갈아야 됩니다. 거래처가 미래. 방향키로 가서 금액은 20만원. 또 대변에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죠. 거래처는 역시 미래상사니까 바로 윗줄에 있는 6100번 쳐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야죠. 넘어가서 4번 27일이네요 27일 주고 문제 뭐예요? 급여 지급하는 거죠? 급여 지급에서 보통 예금 이체했다. 차변의 급여죠? 차변의 급여 801번 급여. 이렇게 급여 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우 왜 이리 많아. 급여 퇴직급여 막 하다가 800번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비용이 800번대에서 시작하잖아요. 800번대 1번이 바로 급여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럴 때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금액은 7700. 그 다음 대변에 254 예수금이죠. 254 예수금 금액은 473 플러스 엔터. 또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103 됐죠? 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일이에요 29일 주고 나라은행에서 원금 1000만원 차입하면서 이자 띈 거죠. 차입금 부채 대변 자산은 차변 부채 대변 기본입니다. 단기 차입금 또는 차입이라고 찍으면 되죠. 거래처 겁니다. 나라은행 아이고 나라죠. 나라 니리가 뭐니 그죠? 니리가 나라은행 그러죠. 나라은행 여기 있죠. 그래서 금액은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띄는 거죠. 이자 여기서도 많이 쳐본 분은 이자 치고 하면 여러 개 뜹니다. 그러니까 B까지 치면 바로 뜨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금액은 어디 갔죠? 그새 까먹었네. 14만원이에요. 14만원.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으니까 103입니다. 됐죠? 자동 계산됩니다. 끝. 그 다음 12월 옮깁시다. ESC 누르고 12 엔터. 그 다음 날짜가 19일이에요. 19일날 뭐죠? 폭설 피해 입은 농업민을 해서 기타 간 거. 돈 나갔으니까 대변 현금. 물론 출금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출금으로 적고 그냥 기부금만 적어도 되고요. 대변에 현금 적고 그리고 차변에 기부금 적어도 되고요. 기부금 이렇게 됐죠. 출금을 적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분계 연습시키려고 차변 대변 분계 연습시키려고 일부러 그냥 현금을 적는 거죠. 그 다음 20날 갑니다. 20날
뭐예요?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임차료를 임대보증금하고 깠대요. 임차보증금하고. 그럼 미지급금이라는 게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죠.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 하늘부동산.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근데 얘를 어디서 깠다? 그렇죠. 임차보증금. 보증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증. 임차보증금 첫 번째 거네요. 요거. 임차보증금. 역시 이것도 거래처를 하늘부동산 그 위에 있는 6140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적든 안 적든 헷갈리면 무조건 적어요. 보증금만 간 겁니다. 그 다음 21일은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정산하는 거죠.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없어지는 것부터.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던 거니까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거래처를 생략하랬으니까 넘어갑니다. 있으면 쓰는 건데 생략. 여기서는 50만원이었죠. 그리고 차변에 숙박비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거고 800번대죠. 그죠? 자, 금액은 다 합쳐서 아까 얼마였죠? 45였나? 그죠? 45만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받았으니까 101 현금 들어옵니다. 됐죠? 대차 차익 없죠? 끝. 됐습니다. 자, 일반적 비밀론 끝났죠? 자,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수정 갑시다. 5번에 1번 수정까지 합니다. 하여튼 분계는 좀만 숙달되면 굳이 문제지다 분계를 쓰지 말고 그냥 냅다 입력하세요. 바로 입력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단점은 답안 채점할 때 내가 뭐가 썼나 헷갈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 쓰세요. 일단 아셨죠? 갑니다. 5번에 1번 9월 23일 9월 23일 찾아갑시다. ESC 09 입력할 때는 날짜를 치지 말라고 그랬지만 수정할 때는 그 날짜 것만 할 거니까 날짜 치는 게 더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상품 외상 매입금. 근데 문제 보니까 상품일 전액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는 확인해 보니까 200만원은 어음 발행한 거래요. 나머지가 외상이래. 그러니까 300만원이 외상이 아니고 200은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진짜 외상 매입금은 100인 거죠. 외상 매입금을 100으로 고친 다음에 또 대변에 지급어음을 252번으로 써주면 되죠. 거래처는 강북상사 4100번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죠? 그리고 금액은 자동으로 2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은 어음 발행한 거고 100이 외상인 거죠. 됐죠? 그 다음 ESC 누르고 11월 4일 갑니다. 1104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회식비 5만원이 거래처 직원과 회식한 거래. 그러니까 회사 직원은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직원하고 쓴 건 접대비죠. 그렇죠? 접대비로 바꿔줍니다. 800번대 접대비 813이죠. 자주 쓰는 거 몇 가지 외워주면 이렇게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전표 끝났죠? 자, 이제 확인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결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